여러분, 폭력 등 전과 7범이었던 엄기백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취객들을 유인해서 무허가 술집에 감금해놓고 술값 명목으로 현금 및 카드를 강취하던 삐끼 범죄 조직단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수입이 시원치 않아지니까 1997년 이 엄기백이 같이 일하고 있었던 삐끼들을 다시 9명 정도 모아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범죄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기백파. 제일 먼저 우리 조직은 팀워크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서 행동 강령을 정해요. 이 9명이. 우리 조직의 고객은 무조건 술 취한 놈으로 정한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니까. 둘째,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한다. 셋째, 돈은 똑같이 분배한다. 왜? 그래야 싸움이 없거든. 넷째, 선배 말은 절대 복종한다. 기회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기백파가 최고다. 이들이 구상한 새로운 범죄란 뭐냐? 먼저 두목인 엄기백 서울에서 한 택시에 손님 마냥 자연스럽게 탑니다.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기사님, 요즘 손님 많아요? 요새 경기가 이 모양인데 누가 택시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마누라한테 일당이나 갖다 줄 수 있으면 다행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당은 얼마나 되시는데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왜? 일당이라도 대신 주시게? 대신 줄 수도 있죠. 제가 일당을 더블로 드릴 테니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 코딱지만한 술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술값 떼먹고 도망가는 녀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녀석들을 좀 한번 잡는데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이 말에 택시기사 손해볼 거 없잖아요.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잡는다고 하니까, 돈도 더블로 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게 택시는 강남의 한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한 술집 앞에 택시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엄기백의 술값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을. 그렇게 택시를 세워놓고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저 술집 앞에서 굉장히 많이 취한 것 같은 남자가 나와. 이때 엄기백 바로 얘기합니다. 저놈이에요. 저놈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에요. 이제서야 기어 나오네. 택시기사님, 저 남자 가까이 가주세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 택시 타실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같은 방향이니까 타세요. 그렇게 술 취한 남자를 자연스럽게 택시에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택시 안에는요, 엄기백, 그리고 술 취한 남자, 택시기사까지 3명이 남았습니다. 엄기백이 이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분한테 일단 외곽으로 빠집시다. 그리고 그 택시 뒤를 엄기백의 부하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취객은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이거 우리 집 가는 방향 아닌데? 당신들 뭐야? 여기 어디야? 이때 엄기백 또 얘기합니다. 어디긴 어디야. 남의 돈 떼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뭐야, 누가 남의 돈을 떼먹었다 그래. 그렇게 택시는 경기도 광주의 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도착해서 택시가 쓰자마자 갑자기 뒤따라오고 있었던 엄기백의 일당들이 우르르 택시로 오더니 그래, 술 마셨다고 오리발 내민다 이거지? 이러면서 이 취객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술값을 받아 내겠다면서 그때부터 막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취객 돈 떼먹은 사람 아니었어요. 이게 엄기백 일당의 범행 계획인 거예요. 돈으로 택시 하나를 매수해가지고 술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술에 많이 취한 남자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이 범행이 들키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술값 떼먹고 도망간 사람 취급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하고 돈이나 카드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빼앗은 카드나 현금을 이제 이 택시 기사분한테 고맙다고 일당 더블로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죠. 택시 기사분은요, 진짜 술값 뺑기친 사람 잡아가지고 돈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이때 잡혀온 피해자 남자, 다음날 아침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왜? 카드 3개를 뺏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부르라고 밤새 때린 겁니다. 몇 시간 동안 맞은 건데 이 남자 얼마나 버티겠어요. 견디다 못해서 피해자 남성분이 비밀번호를 분 거예요. 이 일당은요, 다 각각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었어요. 폭력을 취하는 행동파이들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알아냈네? 그러면 바로 은행 앞에 대기 타던 또 다른 일원이 그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돈을 빼는 거예요. 대빵인 엄기백은요, 미끼를 유인하고 행동파 애들은 폭력을 써서 돈 카드 뺏고 그렇게 비밀번호 알아내고 막내 애들은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고 그렇게 카드에서 돈 인출까지 성공한 이 일당은요, 피해자 남성을 인적이 드문 국도변에 진짜 뒤지게 때린 뒤에 버려버립니다. 이때 다행히요, 이 피해자분 사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다행이죠. 이 피해자분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했는데 아유, 범행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기도 했고 정말 정신없이 맞아가지고 이 일당들 얼굴이 아무도 기억이 안 나네. 아, 어떻게 생겼더라. 경찰들은요, 현금 인출을 하긴 했으니까 해당 은행의 CCTV들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이 기백파의 범행도 계속됐어요. 또 술집 앞에서 택시 타고 대기치다가 술 취한 남자가 하나 나오면은 저놈이 술값 떼먹은 놈이에요. 저놈 따라갑시다. 이때 이 일당이 한 택시만을 이용했어요. 처음에 범행을 같이 했던 택시를 계속 불러내가지고 범행에 가담시킨 거예요. 처음에 이 택시기사분은요, 진짜 술값 떼먹은 사람 잡는 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술값 떼먹은 사람을 잡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엄한 사람 잡아가지고 돈을 뺏는 것 같단 말이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예요, 이 택시기사가.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무서워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또 만약에 이렇게 또 엄기백 일당이 부르게 되면 안 나가던지 뭐 이런 행동을 취했을 텐데 이 택시기사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엄기백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아하니 술값 받아낸다라는 거는 변명 같고 엄한 사람 하나 족쳐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나도 이제 뭐 대충 돌아가는 거 알 것 같고 이제 와서 발 빼봤자 댁들하고 쇠고랑 차는 거는 뻔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좀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일당 따블이 아니라 돈을 더 달라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을 한 거예요. 정말 그놈의 그놈이죠. 한 명 한 명 피해자가 늘기 시작하고 경찰서에 찾아오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보통 사건 아니구나. 얼른 이놈들 잡아야겠구나.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모두 술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었다 보니까 은행 CCTV에 엄기백의 얼굴까지 옆모습이긴 하지만 찍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아씨,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나? 아, 저 사람이 맞나? 헷갈리는 거죠. 오히려 경찰 중에 한 분이 이 엄기백을 먼저 알아봤었대요. 저놈 정가 7범인 놈인데? 저놈이 은행 CCTV 밖에 찍혀있네, 밖에. 뭔가 촉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은행 안에 이 엄기백의 공범이 있고 이 엄기백이 지금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경찰이 기백파 일당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끝내 이 기백파 더 큰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49살이었던 한 남성 취객을 이 행동파 애들이 이제 폭행하고 하면서 죽인 거예요. 막 때리다가 보니까 죽어있어. 아씨, 이 새끼가 맞을수록 정신이 드는지 계속 덤비잖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때리다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이 일당은 그 피해자 시신 땅 파가지고 묻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 엄기백은요,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로 통장, 전화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파악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 애인부터 친척 등 엄기백 주위 사람들의 전화 내역까지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의로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소재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이 엄기백 일당이 은신하고 있는 아지트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들 아지트를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괜히 바로 쳐들어갔다가 이놈들이 집에 다 없거나 혹은 몇 놈들만 있으면 나머지 놈들이 눈치채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큐에 다 잡는 게 좋으니까 이제 대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안 쳐들어간 거죠. 대신에 몰래 엄기백 일당의 집 전화를 도청하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잠복 4일째가 되던 날, 이 엄기백 일당이 모두 모여가지고 아지트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네. 아, 이때 확 덮칠까 했는데 아니 이놈들 새벽에 범죄를 저지르고 와가지고 피곤한 상태일 것 같은데 고스톱 치는 거 좀 더 냅두면 그냥 잘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이런 경찰의 촉 적중했습니다. 오후 4시 15분쯤 한 놈씩 잠이 들기 시작하더니 다 잠이 든 거예요. 경찰은 이때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든 걸 확인한 경찰, 이때 덮쳐가지고 한 방에 9명 모두 검거에 성공한 거예요. 당연히 택시 기사도 추가 검거가 됐습니다. 이 엄기백 일당은 총 43회에 걸쳐서 무려 1억 원의 금품을 갈취하고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거기다가 현직 택시 기사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 사실은요, 기백파의 이 과격한 행동과 파렴치한 만큼이나 충격적이에요. 범죄인 걸 알면서도 돈 더 달라고 함께하자고 범죄자한테 손을 내민다는 게 대박이죠. 정말 그놈의 그놈. 진짜 그 새끼의 그 새끼. 그래서 오늘은 옆에 파렴치한 9명의 일당들과 스스로 믿음을 팔면서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택시기사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